자, 4-1번이죠. 자, 프로그램 흐름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반복문으로, 우리 그전에도 프로그램 흐름이었는데, 이제 분기에서 반복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정수값의 부호를 판정해서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앞에서 3-5번에서 작성을 했었어요. 앞에 내용 한번 살펴보셔도 되겠고요. 자, 이 프로그램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입력 및 표시하도록 수정하시오. 자, 이런 문제였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입력 및 표시하라는 건 뭐냐면 이 앞에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셔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있죠. 자, 3-5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풀이한 거 보셔도 되겠고요. 이 내용이었어요. 정수값을 하나 입력받아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의 뭐 입력받은 수가 있겠죠. 그 수의 이제 부호, 음수인지 양수인지 아니면 0인지를 판단을 해서 자, 그 값에 따라서 값이 양수입니다. 값이 음수입니다. 값이 0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 번만 수행하지 말고 지금 이 코드는 한 번 수행되면 빠져나가죠. 그냥 프로그램이 여기 뒤에 코드가 더 없어요. 다 주석 처리돼 있고. 그래서 한 번 수행하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번 입력하시겠어요?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 해서 입력받은 값으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코드를 한번 가져와서 써볼까요? 자, 그래서 가져와서 사용을 할 건데 자, 일단은 한번 여기다 갖다가 붙여다 놓고 그래서 우리 처음에 값을 입력받는 거는 그대로 하면 되겠죠. 여기 코드 자체는 전체적으로 그대로 하면 돼요. 자, 근데 얘를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생기죠.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반복이라 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쓸 수 있는 문법이 뭐가 있었죠? while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여기 while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조건식이 들어갔죠. 조건식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도 있었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for문도 있었죠. 네, 반복문 제어할 수 있는 for문. for문은 처음에 초기화 수행하는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이 있고, 그렇죠? 초기화식이 있고, 조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증감식이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되는 게 포문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두화일문이 있었지, 두화일문. 기억나시나요? 두화일문. 자, 두화일문은 처음에 이제 do를 통해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이 주가로 블록에 있는 코드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while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안에 그 가로 열고 조건식을 두는 이런 형태였죠. 자,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써서 이렇게 반복문을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게 제일 사용하기에 편리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정수값의 부호를 판정해서 표시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입력 및 표시하도록 수정하시오. 그래서 얘를 다시 할지 말지는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 결정한다는 거는 뭐야? 내가 할지 말지에 대해서 yes or no라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yes가 들어가면은 다시 하는 거고 no가 들어가면은 멈추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다시 수행할지 말지를 뭐예요? 이 반복문의 조건으로 가져가야겠네. 네, 맞나요? 조건식 여기에 반복문은 항상 조건식이 들어가죠. 조건식이 있어야지만 반복을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 조건으로 뭘 들어간다? 반복을 할지 말지를 조건으로 쓰시면 된다. 반복 여부 얘를 조건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반복 여부를 우리가 변수로 하나를 선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클래스에서는 필드로 하나를 선언을 해볼 텐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리트라이. 다시 수행할지 말지 여부를 반복할지 말지 여부를 이렇게 조건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리트라이라는 변수를 하나를 선언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의 의미는 뭐냐? 다시 반복 여부를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조건이 들어갔을 때 이 반복이 수행이 돼야 되니까 뭐 while문이나 뭐 어떤 것도 조건식이 들어갈 때 이 반복 여부, 리트라이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죠? 그냥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코드상에서는 yes가 1을 입력하고 no가 0을 입력해라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1이 입력되면은 반복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죠? 1이 입력되면 정리를 할게요. 1이 입력되면은 반복. 자, 그다음에 0이 입력되면은 이제 멈추는 거죠. 정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 조건문 중에서 두화일문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두화일문. 일단은 한번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while. 자, 그러면은 여기에 조건으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 리트라이가 값이 1인지 0인지에 따라서 얘 반복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에 리트라이가 들어가면 되겠지. 이 값이 뭐인 경우에 1인 경우에는 반복을 해라. 자, 이게 이 두알문 같은 경우는 이 두 문을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실행을 하죠. 두 문을 1차적으로 한번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따져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반복할 때 이 조건이 리트라이가 1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계속 반복문을 쭉 수행을 하죠. 자, 근데 이때 이제 계속 1이면은 얘가 빠져나오질 않겠지. 그죠? 빠져나오질 않겠죠. 분명히 이 안에서, 이 반복문 안에서 조건이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while문도 마찬가지죠. while문도 조건식에 따라서 동작하는데 뭔가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조건이 들어간다면은 여기서 빠져나오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리트라이가 0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 해당되는 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 0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 입력을 받는 것이 되겠죠. 입력을 받는 거. 그래서 그러면 입력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입력 받는 거 여기 나와 있죠. 스캐너를 일단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게요. 스캐너를 사용을 하고 메뉴에서 하나 작성을 해놓고 자, 스캐너 객체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우선적으로 한 차례는 수행을 돼야 되니까 우리 이 아래 것처럼 한 차례는 수행이 돼야 되니까 똑같이 받으면 되겠죠? 정수값 받고 그다음에 정수값 받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이 조건을 따져가지고 이 입력받은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이 두 문 안에서 한번 수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자 코드가 실행됩니다. 입력을 받고 정수값 n에다가 넣어주고 자, 이 n 값이 양수이면은 값이 양수입니다. 음수이면은 값이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0이면 값이 0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 뭐야? 끝났어. 값이 양수입니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다시 물어봐야 되죠. 물어봐야 돼. 자,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한번 해줘야겠네요. 시스템 프린트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 한번 물어봐야지. 자, 이렇게 물어보고 끝나면 안 되죠. 물어보고 이 물어본 내용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죠?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놓을까? 코드가 조금 좀 구분을 해줄게 했어요.
자, 그래서 입력받는 거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스캐너 객체 사용했잖아요. 여기서도 정수값 입력받을 때 어떻게 입력받았어요? 이 해당되는 객체의 참조 변수를 가져다가 여기에서 next int. 우리 1이나 0은 다 정수값이죠. 정수값으로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아. 자, 근데 입력된 값이 만약 1인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겠지. 1 또는 0을 받아야 되니까 자, 1 또는 0이 우리가 앞에서 지금 결국에는 반복 여부를 결정하는 거다. 그러면 반복 여부는 뭐였어? 앞에서 리트라이로 이렇게 변수를 지정을 해놨죠. 자, 그래서 이 리트라이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면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입력받아서 정수값 입력받고 한번 쭉 수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 물어보고 입력값을 또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입력된 값을 리트라이에 넣어. 0이 들어갔어. 자,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while문을 빠져나오겠죠. 0이니까 1일 때만 반복하는 거죠. 0이 들어가면 빠져나와. 그럼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이 들어가면 반복 조건에 맞아. 1과 동일해. 자, 이때 조건문은 우리 결과가 뭘로 출력이 돼야 된다? 불리형 값으로 출력이 돼야 되죠. true or false 불리형 값으로 결과가 반환돼야 된다. 자, 그래서 1이 맞다, true다 하면은 이 반복문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 풀이했죠? 네. 실행하는 결과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정수값으로 이거 실행 예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정수값을 12 입력받고 자, 그러면 값이 양수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 하고 여기다가 입력 받아야겠죠? 자, 여기다가 만약 1 값 입력 받으면은 다시 입력 받죠? 마이너스 531 531 자, 입력하면 값이 음수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 또 입력 받죠? 이번 0으로 해볼까? 0이면은 빠져나오죠. 자, 정지됐죠? 정지 버튼 활성화된 거 없어졌지?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옆에다 입력할게. LM만 빼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반복문을 수행을 할 때는 좀 이제 자바 언어에서는 우리 문법적인 사항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 이제 while문을 쓰는 경우랑 for문을 쓰는 경우랑 do while문을 쓰는 경우, 두문이라고 하기도 하죠. 두문을 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요 세 가지 각각의 반복문들이 어떤 반복 형태에서 사용되는지를 조금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을 통해서 반복 여부를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일단 이 조건식이 맞아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 조건식을 어떻게 빠져나올지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조건을 중단할 물론 무한 반복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무한 반복하는 것보다 어떻게 중간에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코드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일들이 더 많죠. 자, 두 번째 이 포문 같은 경우는 반복의 횟수를 통해서 반복을 수행을 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증감식을 여기다 초기화식 증감식을 두는 이유도 그 반복 횟수가 몇 회 반복할 건지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다 식을 작성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두알문 같은 경우는 한 번 수행을 먼저 하느냐 요거에 좀 초점을 두셔야겠죠. 그래서 한 번 수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조건을 따져가지고 반복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형태다. 그래서 이 반복문을 사용할 때 첫 번째 이 반복의 형태를 잘 봐야 된다. 반복 형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반복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우리의 조건은 뭘로 나온다? 조건의 결과가 불리형 값으로 나온다. true or false로 나오는 거죠.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 반복문을 수행을 할지 말아야 될지. 우리 분기문도 그랬죠. if문에서도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다음으로 넘어갈지를 결정을 했듯이 이 반복 조건도 참이냐 거짓이냐 요거를 좀 따져야 되겠고, 혹은 자, 이 참 거짓뿐만이 아니라, 자, 뭐 요거는 이제 그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for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당되는 식의 조건을 봐야겠죠. 그죠? 초기화식의 증감식을 거쳐 가지고 해당되는 조건에 맞을 때까지 이렇게 수행이 되니까, 그것들은 이제 그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어쨌거나 이 반복의 조건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런 참거짓을 논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들어갈 때는 이 논리연산자를 사용하는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라든지 그죠? or라든지 혹은 not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반복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가. 종료가 되는 놈인가 안 되는 놈인가, 무한반복이 되는 프로그램인가 아니면은 빠져나와야 될 프로그램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언제 빠져나와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줘가지고 이 값이 충족할 때 빠져나오게 할 것인가 라는 등등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반복 형태, 그 다음에 반복 조건, 그 다음에 반복 종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2번은 세 자리 양의 정수값, 그러니까 즉 100부터 시작해서 999죠. 만약 99 되면은 두 자리니까 안 되죠. 만약 1000이 넘어가면은 네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이 수를 입력을 받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근데 단 이때 조건이 입력한 값이 세 자리 양의 정수값이 아니면 다시 입력하도록.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드렸어요. 세 자리 정수값을 59 입력받으면 얘 세 자리 아니죠? 그럼 다시 입력받는 거예요. 자, 네 자리 입력받았어? 아니죠? 다시 입력받아.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자리가 입력받았다? 그럼 입력된 값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그 반복 형태나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일단은 뭔가 문제를 보니까 입력을 받아서 뭔가 한 번은 체크를 하고 가야겠네. 세 자리 정수값을 한 번 입력은 받아야 되죠. 1차 한 번 수행을 한 후에 조건을 따져야 되니까 얘는 뭘 쓰면 좋겠어요? 두알문을 쓰면 좀 좋겠네. 근데 꼭 반드시 이거를 따져서 이 두알문 써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 while문이나 혹은 for문을 통해서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제일 이 형태를 따지게 되면은 제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고려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지려면은 이런 반복 형태를 좀 고려해 봐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쓰겠다? 두 while문을 쓰겠다. 빼고, 자, 그다음에 이 뒤에다가 y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반복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따져봅시다. 반복 조건이 이 반복 조건이 세 자리 양의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출력해야 되니까 이 세 자리 양의 정수값이 아니면은 다시 입력받는 거죠. 그럼 다시 입력받는 게 결국에는 뭐일 때? 입력한 값이 세 자리 양의 정수값이 아닌 경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입력한 값이, 자, 입력하는 거는 뭐 따로 입력을 받으면 되니까 우리 스캐너 통해서 입력 받으면 되겠죠. 자, 얘는 뭐 하나 작성을 해놓고, 스캐너 객체 하나 생성을 하고요. 표준 입력, 키보드로 입력을 받죠. 입력을 받고, 자, 그리고 나서
참조 변수를 통해서 next int 이렇게 해서 정수값 입력받으면 되겠죠. 자, 입력받은 값을 우리가 임의에서 그냥 x라고 할까요? x라고 해봅시다. 자, 이때 출력은 세 자리 정수값을 받아라 하고 일단 가이드 하나 주면 되겠죠. 안내 멘트를 하나 주고. 렌더사. 그렇죠? 자, 그러면 입력 받았어. 입력 받은 거 확인해 보려면 여기서 출력값 찍어 보면 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입력 받은 값 x가 결국에는 뭐예요? 이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겠죠. 그 세 자리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그럼 체크를 하냐? 자, x 값이 만약 조건이 맞으면은 나오면 되잖아. 그죠? 그 반복되는 조건은 아닌 경우죠.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100보다 크고 999보다 작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얘는 맞는 조건이죠. 맞는 조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됐는데 반복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아닌 경우를 찾아야 되죠. 아닌 경우를 찾으려면은 반대되는 경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반대는 뭐예요? x가 100보다 작고, 그죠? x가 100보다 작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x가 999보다는 커야겠지. 999보다. 그렇죠? 이런 조건이 돼야 되죠. 자, 얘도 한번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x가 10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가 99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때는 둘 다 만족해야 되죠. 둘 다 만족할 때는 우리 그리고 AND를 사용을 하죠. 그죠? 자, 이런 경우인데. 자, 그러면은 얘는 100보다 작고 999보다 크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죠. 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그럼 뭘 쓰면 돼? 또는 얘 또는 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결과를 어디다 입력하면 돼요? 이거 조건이잖아. 조건문에다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100보다 작거나 혹은 999보다 크게 되면은 뭐 해라? 이 안의 값을 출력시켜라. 그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니까 자, 프로그램을 쭉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자, 입력받은 값 x가 그렇죠? 일단은 이 해당되는 세 자리 정수값 인지 아닌지 어쨌거나 출력을 한번 해야겠지. 자, 출력을 한번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x 값을 한번 출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잠깐만 일단은 잠깐 보류 잠깐 빼놓고 출력하는 거는 잠깐 여기다가 써놓고 일단은 이 반복 조건을 1차 수행을 하는데 다시 반복이 수행이 될 때도 우리가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력받는 값이랑 요 가이드 멘트를 이 안에다 두자고요. 그러면 1차 한번 수행을 하고 입력받고 그 다음에 입력되는 조건을 따져서 입력되는 조건이 만약 만족한다 그러면 출력하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 입력하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얘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x 값이 지금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근데 이 x 값이 이 두 문 안에 있으면은 이 중괄호 블록 안에서만 동작 그 변수가 사용이 되고 얘를 빠져나오면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x 값은 일단 이 바깥에다가 int x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여기서는 그냥 값을 받는 용도로만 이렇게 사용만 해주자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됐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x 선언하고요. 공간 하나 마련해 놓고 두문에서 세 자리 정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x에다 저장해요. 그 다음에 얘가 만족해 그러면은 바깥에다가 찍으면 되겠죠. 입력한 값은 해가지고 찍어주면 되겠죠. 자, 찍어주면 되고. 자, 만약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죠. 다시 세 자리 정수 출력되고 그 다음에 찍히고 입력 받고, 자, 입력받은 것을 다시 챙기죠. 자, 그러면은 만약 또 만족하면은 빠져나오면 되고 그러니까 해당 조건을 그러니까 그치, 이 조건이 만족하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고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지 않으면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값이 이 100에서 999일지라도 이 반복하는 조건은 뭐야? 이 조건이 아닌 경우, 이 사이의 값이 아닌 경우를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true인 경우에는 다시 두문을 돌고 false인 경우에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작성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종료는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이제 종료를 정하니까 따로 이제 뭐 더 이상 체크할 거는 없죠. 자, 실행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혹시나 프로그램이 중간에 이제 잘못 작성이 됐더라도 만약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면 돼요. 한 방에 다시 꼭 잘 풀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프로그램 잘못 짰는데 중간중간에 테스트해 가면서 작성하시고 만약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완벽한 프로그램 한 번에 짜내겠다? 그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세 자리 정수를 내가 59를 입력을 받겠다. 자, 그러면은 얘는 세 자리가 아니니까 다시 입력 받아야 되죠. 자, 1052가 되겠다. 자, 다시 입력 받아야 되겠죠. 자, 이제 세 자리 입력해 봅시다. 235를 입력 받았다. 그럼 입력한 값은 235 하고 코드가 종료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반복 세 가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형태, 조건, 종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반복문 쓸 때는 좀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법상은 외울 거는 별로 없어요. 요 코드만 외우면 되니까 한번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정리하시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